시뻘건 물기둥이 방음 터널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터널 천장이 녹아 불똥이 떨어지고 틀만 보이는 터널 위엔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너무 잘 타는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지금 이렇게 다 타버리잖아. 오늘 낮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부기왕 IC 근처 방음터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재활용 폐기물 수거 트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엔진 과열로 불이 난 뒤 삽시간에 터널 천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반대 차선까지 번진 걸로 추정됩니다. 안양 성남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집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터널 강화 플라스틱으로 불이 옮겨 붙어 연속 확대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3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00여 명과 장비 90여 대를 동원해 오후 4시 10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불이 난 터널 앞입니다. 500m가 넘는 방음터널 대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탔고 사고 차량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에 탄 차량은 모두 46대. 이 가운데 차량 넉 대에서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37명은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좁은 터널 안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반대 차선에서 2차 추돌 사고가 발생, 사망자가 늘어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5톤 폐기물 운반 트럭에서 시작된 불. 순식간에 방음터널 천장에 옮겨 붙었고 반대편 차선에까지 불똥이 쏟아져 내리며 차량들이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8분. 경찰은 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트럭이 2020년에도 한 차례 불이 난 전력이 있어 관리 미흡으로 불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화재 초기 주변에 소화전과 비상벨을 사용하지 않고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피해를 키웠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도로관리업체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일 낮 1시 46분 관제실장 B씨는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걸 즉각 알아차리지 못했고 3분 뒤 현장을 순찰하던 직원이 건 전화를 받고서야 발화 사실을 알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매뉴얼에 따른 비상대피 방송이나 차로 주행 가능 여부를 알리는 도로 표지판도 가동하지 않았고 화재인 지 12분 뒤엔 전기마저 끊기면서 터널 진입 차단 시설도 먹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초동 조치가 무너지면서 사망자들은 불이 난 사실을 모르고 터널에 진입했다 변을 당했습니다. 54일이 지난 방음터널은 여전히 사고 흔적이 역력합니다. 불에 탄 터널 천장은 지금까지 50% 정도 철거됐습니다. 화재가 난 터널은 조사를 마친 이곳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다시 개통되려면 최소한 4달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방음터널 천장을 따라 빠르게 번지는 불, 안에선 불똥이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터널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고 불찾기는 차량 잔해 등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9일 도로관리사에 현장을 인계했고 피해 차량은 일부 견인됐습니다. 이렇게 내부 정리를 마무리하고 안전진단을 거쳐 재시공 여부까지 판단을 해야 해서 이 도로가 언제 뚫릴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다 막히니까 모든 차들이 다 외곽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교통 체증이 심하죠. 그동안 수사에선 모두 5명이 입건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트럭을 몬 운전자와 트럭 소유 폐기물 업체 대표, 또 도로관리회사 상황실 직원들에게 각각 차량 관리 부주의와 대처 미비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트럭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국과수 감정 결과와 터널 방제 시설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입니다. 정부 대책은 어디까지 왔을까? 국토부는 화재 다음 날 불에 잘 타는 소재 PMMA를 써서 진행 중이던 방음터널 공사는 멈추고 기존에 있던 것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과천에 지어지던 방음터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조치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이 방음터널 공사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PMMA 소재로 상판을 만들고 약 600억 원이 투입된 방음터널이었습니다. 시행사인 LH 측은 국토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자체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자재를 교체할 거라고 밝혔는데 재질 등이 담길 지침은 아직도 작성 중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몇 미터마다 돼 있습니까? 50m마다 있습니다. 이 문상문이요? 예. 이것도 옥내소화전인데요. 이것도 50m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거는 비상방송. 그냥 방송? 예.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예. 뭐 대피하라 뭐 이런. 예. 이거 그럼 통제는 어디서 해요? 통제는 군포지사 관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아, 이거 유리네. 유리는. 이게 강화유리라 그래가지고 깨지면 차량 니지처럼 알갱이식으로 이렇게 깨집니다. 아, 그래요? 예. 유리니까 불에도 안 타겠네요? 네, 그렇죠. 터널이 아닌 거를 터널로 만들면 뭔가 위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방음 터널에 대한 정의가 없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이건 터널로 봐야 된다. 그리고 대면교통으로 인한 교통량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지 설비를 더하면 더했지 덜 할 수는 없다. 그런 거를 할 때 예산의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근데 그게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그 근처 택지개발로 인한 방음 터널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고 부서들이 협조도 잘 되고 예,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방음터널에서 화염이 무섭게 치솟습니다. 불은 방음터널 천장을 따라 빠르게 번지고 안에선 불똥이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고 44명이 다쳤습니다. 불에 잘 타는 PMMA, 일명 아크릴 소재로 지어진 데다 터널 안 탈출구는 없었고 진입차단시설도 한쪽은 먹통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전국의 170개 방음터널 가운데 34%인 58개가 PMMA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1,700개의 방음벽도 같은 소재로 지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나 강화유리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은 내년 2월까지 교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비용은 최소 2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교체 전까지는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철거하고 소화 설비와 진입 차단 시설 설치 등의 임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PMMA 소재 방음벽은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교체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설치되는 방음 시설에 대해 PMMA 소재 사용 금지, 피난문 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의 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해 일반 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